인수분해. 사실 인수분해는 너네 중학교 배웠던 인수분해랑 내용은 동일하지. 그냥 단지 공식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일단 기본적인 공식들인데,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은 문제집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식을 아마 한 번씩은 문제에서 다 짚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다 외우면은 좋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주로 많이 쓰이는 인수분해 공식들은 정해져 있어. 1번은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보기도 민망한 수준이지. 맞나? 똑같이 곱해져 있는 m을 앞으로 묶어낸 거기 때문에. 2번, 3번 공식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때 배웠지. 4번 공식도 마찬가지, 5번 공식도 마찬가지. 그러면 1, 2, 3, 4, 5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용이고, 5, 6, 7, 8, 9 요 6, 7, 8, 9 요 네 가지가 고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수분해 공식이고요. 10, 11, 12는 사실 자주 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집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문제집 특성상.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문제집은 문제집 특성상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뭐 선생님은 오늘은 뭐 많이 할 거는 없고, 보자. 유형 3번부터 시작해서 유형별로 개표 문제만 한 번씩 가이드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수능만 한번 해서 풀면 되고. 219번부터 봅시다. 219번 같은 문제가 이렇게 영어에서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나? 모의고사 30번, 31번 고점부터 시작되는 한 4, 5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수학은 빈칸 채우기는 맞추라고 대놓고 주는 문제야. 너네 한글 읽을 수 있니? 라고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 그런데 사실 쉽지 않지. 글씨 읽는 것도 그렇고 뭐 부담감이 있잖아. 문제 읽어봐봐. 연속한 4개의 정수의 곱셈에 1을 더한 수를 n이라 하면 n은 어떤 홀수의 제곱이 됨을 증명하고 있다. 증명하고 있다니까 뭔가 어려워 보인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연속한 4개의 정수를 우리가 이렇게 둡니다. 특히나 이렇게 두는 거에 조금 중점을 둬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뒤에 나가면은 너네는 저 라센에서도 봤겠지만은 뭐 짝수 같은 경우는 2n, 홀수는 2n 플러스 1이라든지, 3의 배수는 3n, 3의 배수 아닌 건 3n 플러스 1, 3n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n을 활용해서 내가 모르는 수를 많이 둔단 말이야. 그럼 얘네도 지금 연속하는 4정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첫 번째 정수를 n이라 두고, 그러면 나머지 정수들이 자연스럽게 1씩 차이 날 거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나? 근데 물론 문제에 따라서 연속하는 4정수라 그래도 n-1, 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둘 수도 있어. 이렇게 미지수 두는 것도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저 정도는 뭐 잘 두겠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연속하는 4개의 정수의 곱셈 1을 더한 숫자가 얘고, 얘가 어떤 홀수의 제곱이 됨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식 이렇게 적고 식 정리해야 되겠지, 그지? 사실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맞나? 요거 정리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사실 이거 2개를 또
또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혀요. 알겠지? 그래서 얘 이렇게 정리하는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일단 정리하고 왜 그렇게 정리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요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네 둘이 정리를 하고요. 또 얘네 둘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요렇게 똑같은 부분이 생기잖아. 맞지? 이거를 다 전개하면은 6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해버리면은 약간 계산이 조금 수월해진다. 그래서 요거 치환하는 거 배우자라는 의미로 나온 문제고요. 그럼 문제 끝나고 보니까 오씨 되게 간단해지지, 그지? 맞나?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 치환하기 위해서 어떤 이게 1차식 4개 곱하면은 당연히 2차식 2개 나오잖아. 이때 2차식에서 똑같은 부분을 만들어내는 걸 시키는 유형 파트가 요 파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뭐였지? 증명해야 되는 게 뭐였어? 어떤 홀수의 제곱이든.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어떤 홀수임을 증명을 해야 되겠지? 맞나?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가에 들어가는 거는 뭐 사실 동일하고, 저 가 같은 문제에서는 요거 치환하는 과정이 지금 생략돼 있지, 그지? 맞나? 그래서 다짜고짜 갑자기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되는 거고, 요 부분이 홀수의 제곱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맞나? 그 부분이 여기서 역시나 또 누락이 돼 있어. 맞나? 얘 왜 어떤 홀수의 제곱이겠노? 왜 답이 없어 얘네들.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 얘 왜 어떤 홀수 제곱인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어떤 홀수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왜 어떤 홀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왜 어떤 홀수야 얘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수학이야, 알겠지? 우리가 홀수가 되려면은 앞서 배웠다시피 홀수는 어떻게 생겼지? 너는 배웠잖아. 홀수 짝수할 때. 내가 좀 전에 수업 시작할 때도 얘기했잖아. 홀수 어떻게 돈다 그랬어? 아, 이 자식들. 2n 플러스. 그렇지. 그 2n 플러스 1이라는 구조를 잠깐 보면은 얘가 홀수가 되는 이유가 얘가 짝수고 그래서 얘가 홀수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짝수에다가 1을 더한 게 홀수지. 그럼 얘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나? 그래서 여기에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만 떼서 보면은 요 부분이 n 곱하기 n 플러스 3이란 말이지. 맞나? 그러면 만약에 n이 짝수다. 그러면은 n 플러스 3은 뭘까? 홀수야. 맞나? 맞아, 아니야? 네. 맞아. 네. 확실해? 아니. 생각을 해라. 일이 리모터는 n 플러스 1만 자꾸 그렇게 보지 말고, 어? 우리가 홀수 짝수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 항상 어떤 숫자가 짝수라면 이 친구랑 역시나 짝수만큼 차이 나는 애들이 짝수지. 얘가 n이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4, n 플러스 6 이렇게 n 플러스 짝수라고 돼 있어야지 짝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n이 짝수면 n 플러스 홀수가 있으면 당연히 얘도 홀수라는 얘기야. 되게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그지? 그걸 좀 신경 써서 봐야 돼. 두 번째로 n이 홀수면은 아까 얘기했는 거랑 똑같은 원리에서 n 플러스 3은 뭐가 돼? 당연히 짝수가 되겠지. 얘가 만약에 n이다. 그럼 n 플러스 3은 하나, 둘, 셋 차이 나니까 당연히 짝수가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요 상황이든 요 상황이든 두 가지 모두 다 짝수가 포함이 되게 되지. 그러면 당연히 요 부분이 뭐가 돼? 짝수가 되게 되고 짝수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 이 되게 여기에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어디에서? 단순한 문제 풀 때는 사실 필요 없어. 이 문제에서도 얘가 홀수 제곱인지 아닌지 이걸 보고 너네 보고 판단하라 그러진 않잖아. 맞아 아니야? 이 문제를 갖고 와서 선생님 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왜 홀수예요? 이거 홀수인지 아닌지 몰라서 틀렸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너네 보고 그게 홀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그런 적 없어. 맞나? 근데 이게 홀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 요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학교 시험에서 이 정도 난이도 문제 나왔을 때 당연히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1등급 가르겠다라고 낸 문제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런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갖춰져 있으면은 당연히 쓰기가 편하겠지. 이게 수학에서 의외로 있잖아. 이런 너무 당연한 게 X, N, A 이런 걸로 나와 있으면 애들이 못해. 나중에 뭐 오빠 애들도 뭐 수투 막 어려운 데 갔는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 묻고 있는데 그게 뭐 시타, 분해 뭐 이렇게 막 나와버리면 식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면 못한단 말이야.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이야. 어쨌든 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얘는 홀수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면 요거의 값은 뭐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 홀수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다.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되게 베베 꼬아 놓는다니까.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꼬아 놓는 거야. 얘도 갑자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우리 아까 봤다시피 n이 10이잖아. 그지? 우리 여기에서 썼던 거 그대로 가져오면 얘가 10, 그 다음 11, 12, 1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부분이 아까 계산해 보니까 뭐가 나왔었어. 그러면은 요렇게 풀어라. 근데 사실 위에서 대놓고 10 다 가르쳐 줬잖아. 맞아 아니야? 대놓고 10 다 가르쳐 줬단 말이지. 이거 제곱 빠졌네. 왜 아무도 제곱 얘기를 안 해주지? 그럼 131의 제곱이니까 그냥 131이다. 이렇게 풀어라. 그런데 되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게 어려운 척 하는 것 같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실제로 너네가 손대야 되는 부분엔 어려운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문제는 되게 거창하게 얘가 왜 홀수인지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얘가 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너네가 손대야 되는 가, 뭐, 나 이게 가지. 이게 가고 이게 나에서 사실 뭐 이거 구하는 게 어렵나? 이것이 그대로 얘 나온다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n10 넣어가지고 푸는 게 어렵나? 안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빈칸 채우기가 대놓고 주는 문제다. 속지 마라. 되게 어려운 척 하고 있는 거에 속으면 안 돼. 실제로 너네가 해야 되는 거는 위에 거 그대로 식 전개해서 예쁘게 써서 빈칸에 넣으면 끝나는 거야. 너네 보고 어려운 거, 증명하는 거, 홀수인 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시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된다. 알겠지? 한 개도 안 어렵다. 사실 나중에 수능에서도 빈칸 채우기 제일 쉬운 문제야. 맞추라고 주는 문제지. 자, 다시 인수분해 얘기로 돌아가서 222번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인수분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지. 1차식 4개를 곱하면은 당연히 뭐가 몇 개가 나와? 뭐가 몇 개가 나와? 내가 좀 전에 설명했잖아. 1차식 4개를 곱하면은 뭐가 몇 개가 나온다 했어, 이놈들아. 갑자기 어려운 거 하니까 대가리가 굳었나?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했잖아. 1차식 4개를 곱하면은 2차식이 2개 나온다 했잖아. 네 바보천치들 진짜 아까 치환하는 거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네 정신머리가 어디다 팔고 있는 거야, 이 자식. 그러면은 아까처럼
뭐 제곱 플러스 뭐가 치환되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중간에 1차항 계수가 같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뒤에 숫자 2개 더해서 같은 것끼리 묶어줍니다. 얘네 둘이 묶으면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멘탈이 나갔어 애들이. 얘 어떻게 하라고? 지워.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된대? 완전 제곱. 완전 제곱식. 그거 아까 봤지만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5. 얘가 25가 돼야 되지. 그래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물론 원상복구 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맞지? 자, 225번. 그래서 특히나 한 3과까지는 가능하면 위에 유형 얘기를 읽지 말고 풀어. 우리 위에 유형 얘기 이것도 봐. 복 2차식의 인수분해 이러면은 야 이거 왜 안 풀었어? 그래. 선생님 복 2차식이 뭐예요? 아 무슨 복 2차식 알라는 얘기가 없어 여기. 이게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지 그지? 맞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4차, 2차 이렇게 있으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많이 푼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짝수항 있을 때 차수가 짝수인 애들 요렇게 예쁘게 나와 있을 때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요게 안 되면 요게 되려면은 여기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돼. 얘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될 때는 요거랑 요거 기준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얘랑 얘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얘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 되지. 맞나? 당연히 요 뒷부분은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얘는 요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요 유형에서 배우고자 하는 거는 요 얘기. 요거를 요렇게 치환해서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도 있는데 안 되는 애는 누구 제곱 마이너스 누구 제곱 합차꼴로 바꿔줘서 풀어야 되고 그때 앞에 들어가는 애가 얘랑 얘 기준으로 가운데를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때 반드시 뒷부분이 마이너스 누구가 되게 만들어줘라. 가끔씩 가운데 들어갈 게 플러스 8x인지 마이너스 8x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게 어디서 결정나는 거? 여기서 결정나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돼서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게 복 2차식. 여기 동그라미에 했는 게 이거지. 1번 치환형이 요렇게 그냥 단순 치환해서 인수분해 되는지 보란 얘기고 요게 단순 치환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일 때는 합차꼴로 바꿔라 라는 얘기가 그게 1번 2번이야. 자 그 다음에 뭐 뒤에도 다 비슷해. 그래서 이 파트는 뭐 특정하게 어떤 뭐 힌트가 있어서 인수분해가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힌트로 인수분해가 된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거 보면은 약간 요 유형들이 다 갖고 있는 뭔가 특유의 풀이법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 2, 3과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내가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
사실 수능 수학이 원래 그래. 왜 우스갯소리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가끔씩 그런 얘기 있어 진짜로. 뭐 대한민국에서 의대 갔으면 서울대 의대 갔으면 뭐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20명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다 그래. 정말 수학적으로 탐구해서 풀다가 어느 정도의 영역에 도달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수백 가지 문제를 풀고 수백 가지 풀이법을 다 외워야 돼. 그게 수리 1등급에서도 최상위 1%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 근데 일단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잖아. 외우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특히나 1, 2, 3과 같은 이런 단순 계산 파트는 일단 내가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파트니까 풀고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야 돼. 방법이 없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뭐 3차식인데 이거 어떡하지요? 했을 때 아예 뭐 전혀 뭐 풀이 방법이 아예 없고 그렇진 않아. 근데 보통 이제 3차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할 때 두 가지 풀이법이 있었잖아. 뭐 있었지? 단순하게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3차식 공식으로. 맞지? 누구 세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 두 번째가 조립제법 쓰는 거. 그래서 보통 애들이 이 x에 곱해서 3차는 어떡하지? 조립제법 해야 되나?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보통 이렇게 XY 미지수 2개 이상 섞여 있고 차수도 뭐 1차랑 3차 이렇게 섞여 있잖아. 이럴 때는 최대한 차수가 낮은 애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보기가 훨씬 편해진다. 이렇게 해놓을까? 이렇게 해놓을게. 그러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인수분해가 되지 지금? 맞죠?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줄게요. 얘는 x 빼면은 이렇게 되겠지? 맞나? 면 이 부분이 같은 친구로 앞으로 묶여 나오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미지수가 섞여 있고 그 각각의 미지수의 최고차항이 서로 다를 때, 그지? 누구는 3차고 누구는 1차잖아. 이럴 때는 낮은 차수의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분명히 정리가 돼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 밑에 봐봐. 동그라미 1번, 2번도 한번 읽어볼래?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차수가 다를 때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x도 3차, y도 3차면은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둘 중에 내 꼴리는 거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되고요. 근데 보통 두 차수가 똑같은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 똑같은 차수가 나오면은 둘 다 2차 정도밖에 안 나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3차 이상 안 나와요. 얘처럼 3차 있다는 얘기는 3차 아니는 기준으로 정리하면 풀린다는 얘기. 오른쪽에 차수가 같은 친구 나오지? 차수가 같은 친구 지금 몇 차야 최고차는? 차수가 같은 친구 봐라. 232번도 x 최고차항 2차, y 최고차항 2차, 233번도 x 최고차항 2차, y 최고차항 2차지. 맞나? 3차 잘 안 나와요. 오른쪽에 넘어가도 보면 알겠지만 다 2차입니다. 생뚱맞게 234번에 기역에 4차 나와 있다고 선생님 4차도 나오는데요 이러면 안 돼. 기역은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어. 맞지? 나머지 문제 다 2차 2차지. 2차 2차이기 때문에 2차 2차 아닌 친구는 앞에서 배운 그 방법 쓰면 되고 2차 2차는 내 꼴리는 대로 풀면 돼. 어느 한쪽 친구로 충분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계시다시피 요렇게 예쁘게 일단 정리하고 요 뒷부분 인수분해가 분명히 되거든. 얘는 지금 x 기준으로 최고차항으로 나열하고 있잖아, 그지? 나열하고 있을 때 요 뒷부분 분명히 인수분해가 요렇게 됩니다.
맞나?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요. 요거 잘해야 된대. 지금 배울 때 잘 배워놔라. 나중에 이거 되게 여기저기서 써먹거든. 왜? 애들이 숫자로 이렇게 자 요것만 있으면은 요거 두 개 요렇게 곱했고 요는 요거 두 개 곱했고 요렇게 해서 더해서 얘 나온다는 잘 하잖아. 근데 식으로 나오면 애들이 못해. 근데 식으로 나와도 잘 해야 돼. 이렇게 되고 똑같이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해서 얘고 얘인데 둘이 더해서 나오네. 그럼 얘는 그냥 갖다 쓰면 되겠지. 요 유형에서 배우고 싶은 거는 요렇게 식의 곱과 두 식의 곱과 두 식의 합으로 돼 있을 때도 너네가 숫자로 인수분해 할 때처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 나중 되면은 난이도 높아지면 앞쪽에 여기에도 뭔가 y가 붙어. 그래서 뭐 y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고 숫자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도 잘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유형도 사실은 똑같은 유형이야. 얘도 지금 미지수 겁내 많지? 맞아 아니야? 미지수 몇 개 있어? 3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다 푼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차수가 3차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원하는 친구 뭐 나는 A 마음에 든다 그러면 A 뭐 B 마음에 들면 B 기준으로 내림 차수로 정리하면 돼요. 일단은 다 풀어야 되겠지. 어이씨 이거 나는 A로 정리할게. 제일 노멀한 게 A니까. 네씨. 그 다음에 뭔가 될 것 같이 생겼지. 정리하니까 똑같은 게 나왔지. C랑 가로는 너무 헷갈리나. 얘는 플러스 B랑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복잡하면은 3차, 1차 이렇게 둘이 차수 다르면 작은 애 기준으로 정리하면 정리가 되고요. 차수 작은 애 기준으로. 다 2차고 막 여기저기 섞여 있으면은 내 마음에 드는 친구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정리가 됩니다. 너네는 라이트센에서 이런 유형 많이 봤잖아. 그렇지? 자, 나머지는 활용 260번 보자. 뭐 사실 248번도 뭐 조립제법이니까 이건 할 수 있겠지. 너는 조립제법 앞에서 잘 배웠잖아. 활용 문제까지만 해주고 남은 시간에는 선생님이 채점을 좀 하면 되겠네.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았지? 채점해서 보내면 제일 좋으니까. 자, 인수분해 이용해서 이 친구 구하래요.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한 개도 안 복잡해요. 이거 엄청 복잡한 것처럼 돼 있잖아. 뭐지? 여기 겁나 복잡해 보이네. 이거 멀미 나면은 치환하면 제일 멀미가 안 나. 나중 되면은 치환 안 하고 풀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일단은 처음 볼 때는 멀미 나잖아. 그래서 치환을 할게.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렇게 세제곱 있는 친구를 당연히 치환을 해야 되겠지. 여기도 얘 이런 애 치환해야 되겠지. 나 글씨 뭐 잘못 적었는데 얘 맞지? 이거 잘못 적어서 얘가 제곱이 될 리가 없지. 얘는 세제곱이지 당연히. 그러면은 2018을 x로 치환하고 얘를 y로 치환할게.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x 플러스 1 빼기 1 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차라리 이렇게 생긴 게 더 보기 편한가? 얘는 y 세제곱 마이너스 9y 제곱 플러스 27y 마이너스 27 요게 오히려 더 친숙하지 그지? 그러면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분의 얘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좀 이상한데? 그래 난 뭐 잘못 적는데 얘네 잘못 적는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아무튼 얘기는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다음 얘는 조립제법 쓰면 되겠지. 자 조립제법 쓸 때 우리가 요거는 인수분해 할 거잖아. 뭐 정해진 조립제법 숫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 인수정리 파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는 요거 실제로 인수분해 하는 건 지금 처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너네 옛날에 배웠잖아. 선생님 뭘로 하라고 했어? 요 친구 약수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딱 봐도 얘 짝수 아니니까 3이나 마이너스 3 이런 걸로 해야 되겠지. 1부터 해서 1 되면 제일 좋고 근데 왠지 느낌상 1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1 해볼까?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었어? 19 안 되지? 무슨 문제가 생겼었어? 요 조립제법 인수분해 하기 위한 조립제법은 사실 되는 친구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지? 그럼 나 3 해야겠다. 나오네. 맞지? 이거 그냥 나중에 적어서 인수분해 해도 되고 여기서 인수분해 따서 가도 좋고 됐지?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뭐야 이거? 이 세제곱이네. 그럼 얘 날라가고 그지? 그 다음 얘는 아니 뭐야 이거? 원상 못 구하면은 했는 거 중에 어려운 거 있나? 해봐야 알겠지 그치? 직접 문제 풀어봐야 알지. 풀어보세요.